자, 오늘 우리 함께 해볼 내용은 사례연구법에 대해서 함께 해볼 거예요. 사례연구법. 사례연구법은 이제 과목 중에 우리 커리큘럼에서 세 번째 2학차에 나와 있죠. 이번에 커리큘럼이 조금 개선이 됐는데 개선된 커리큘럼 화면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여기서 사례연구법은 성경해석법 밑에 3학차 내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어요. 사례연구법. 그리고 이 과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사례를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상 문제를 진단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한 다음에 상담을 훈련하는 법을 연습한 다음에 사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다 해보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 게 이 과목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2학차에서 여기까지 뭐 반 정도 오는 게 되는 거고, 나머지 2학차의 나머지 반, 이제 4학기가 되겠죠. 4학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차트 작성법, 교회 사역, 상담 전도, 학습 상담, 기관 운영법 이렇게 해서 이제 더 확장되는 그런 상담사로서의 그런 일들을 하는 거고, 그리고 3학차로 넘어가면 좀 전문적인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거를 하시게 돼요.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을 하나씩 배워 가시다 보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연습을 하시게 되냐면은 상담사로서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3학차만 마치면 상담사 과정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험도 볼 수 있고 상담사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전반적인 자기의 진로나 혹은 또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사례연구법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례연구법에 대해서 이 과목만은 이제 강의 영상을 시청하고 과제를 제출하고 또 시험 보고 학기에 학차에 해야 하는 필수 학생 상담하고 완료하면은 그럼 이제 이게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온라인 과정이라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학생 활동으로 이제 더 추가하는 것이 있어서 필수 하는 거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 선택적인 거는 이제 형편에 따라서 뭐 지방에 있거나 뭐 해외에 있거나 그러면은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걸 참여하시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은 또 참여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상담사나 혹은 상담 강사나 앞으로 일들을 준비하는 일들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미나는 이제 1, 2학기로 매주 목요일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전체 세미나를 늘 지금까지 항상 해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참석하셔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 이 내용들에 대한 보완을 함께 또 질문도 하고 또 설명도 듣고 실제적인 설명도 듣고 강의에서 다 못 다룬 내용들, 그런 것들을 여기 세미나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래,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형식을 좀 개발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강사가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잘 이렇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원래는 또 몇 분 학생 중에는 그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하시던 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의 이제 조언도 듣고 아이디어도 듣고, 그래서 어, 프로그램이라는 어떤 형식을 개발했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은 강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강사가 부족한 관계로 프로그램은 더 이상 개설이 안 돼서 일단은 좀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번 학기에 다시 세미나로 예, 이제 돌아가는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미나도 다 중단하고 프로그램을 위해서 막 열심히 했었는데 이게 예전에 세미나 내용을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세미나 신청이 사실은 프로그램 신청이어서 프로그램도 막 했었는데 강사 형편이 지금 개설된 게 하나도 없게 되면서 프로그램은 일단은 좀 한계가 있다 생각돼서 중단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세미나로 돌아오게 됐고, 그래서 그렇게 세미나로 돌아오게 되니까 스터디를 이제 다시 복귀하게 돼서 예전에 프로그램 전에 어, 세미나였고 또 스터디였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세미나였고 초기 발전 과정이 세미나에서 스터디를 추가해서 세미나 스터디를 진행하다가 이걸 다 통합해서 프로그램이다 해서 프로그램 개념을 도입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프로그램 뭐냐면 기관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기관에서 상담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또 뭐 사주 과정, 뭐 부모 교육 프로그램 혹은 자녀 교육 프로그램, 뭐 대화법 프로그램, 개론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만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여기 한계에 이르러서 중단하게 되고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복귀. 그래서 돌아오는 개념으로 세미나, 스터디로. 그래서 할 만한 사람이 생길 때까지 또 제가 이걸 할 수는 없어서 저도 이걸 하려고 했더니 세미나를 안 해야 되고 또 시간도 안 되고 또 프로그램에 뭐 굳이 오는 분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세미나 스터디로 해서 나중에 그 이후에나 한번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게 될 때 이런 형식 중에서 이제 바뀐 것들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소모임이 있고 학기 정모가 있고 이거는 이제 친교 학생들 간의 친교를 위해서 그리고 픽독서는 뭐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니까 뭐 이렇게 다 정리해 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이제 자격 시험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담서, 상담 강사 이렇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 이제 이번 기간에 우리 사례 연구법을 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서 요걸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연결된 사람들이 꽤 있어서 이걸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사례 연구법을 하게 됐어요. 이번 학기에 문제진단법, 성경해석법, 상담훈련법 뭐 이렇게 세 개를 선택을 해서 이제 진행하게 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초기에 뭐가 더 좋겠는가 이제 설문을 뭐 어쨌든 질문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관한 선호도를 알려주셔서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작하게 됐던 건데 막상 이 내용을 진행을 해 보니까 이게 2학차의 3학기 과목이라서 좀 어렵게 생각이 되셨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기 1학차 과정들에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참여한 부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원활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작년도에는 이걸 뭐 억지로 필수적으로 해서 세미나 프로그램 참여하겠다가 올해는 좀 자유롭게 했더니 더 참여가 좀 저조해서 그래서 좀 아쉽게는 되었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례 연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게 좋겠다 해서 사례 연구법을 먼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례 상담 훈련법이 아닌 사례 연구법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연구법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사례 연구법 이 과목에서 이제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2학차 강의실에 들어가서 사례 연구법을 선택을 하셔서 그래서 사례 연구법 필수 과목을 다 들어야만 하겠어요. 그래서 필수로 1번, 2번 이렇게 쭉 올려서 8개까지 그리고 이게 2014년도 이제 막 같이 토론하면서 질문하면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 과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녹화한 걸 올린 거라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걸 좀 보완해야 되지 않나.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인데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 센터 사정으로서는 상담이 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 많아서 강의를 새로 녹화하는데 좀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또 외부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상담을 소화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새로 찍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네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걸 배운다라는 의미는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발전시킬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발전시킬 과정은 많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곧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발전을 시키는 거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실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사례연구법의 내용은 이 내용에 대한 숙지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내용에 참여하면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다 즉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보완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강의가 그 전 거, 2013년도 거라든지 혹은 또 2014년에 그 이전 거, 1학기 거, 이거는 그 이후에 있던 2학기 12월 달에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1월 달, 1학기 4월 달에 있었던, 이건 1학기에 3월 달에 있었던 전 내용이니까 참고해 보실 수 있는데, 그나마 그 이후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 과목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목 소개는 이 정도 하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기간 동안에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우리가 4월, 5월 11일, 18일, 25일 그리고 6월 1일까지 이 과목을 4번에 걸쳐서 함께 세미나로 다뤄보려고 해요. 사례연구법 과정을.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8일에는 종강 MT를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요4번 시간이 있는데 요4번 시간 동안 우리가 하게 될 중요한 초점은 이 과목의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사례를 분석하는 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어떤 식으로 분석할 것인가. 이거는 또 과정 중에서 실습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인데 실습할 때 이 사례 분석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례 분석 속에서 또 뭐에 또 연결을 할 거냐면은 사례 답변 팀이 있어요. 소모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실습반과 소모임, 사례 답변 소모임에 이 사례 분석을 적용해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실습반이나 사례 답변 팀, 소모임 이 과정만 적용이 되냐? 그렇지 않고 이 사례 분석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학생들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커리큘럼이 여기에 사례 연구법이 이걸 새로 배운다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뭐 고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진로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화법 그리고 가정 상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방법론, 그다음에 역동성, 그다음에 원리, 그다음에 개론 다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사례 연구법에. 사실은 개론의 사례를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면 또 잘 이해하기도 하거든요. 더 쉽게 이해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리에다가 사례를 붙여도 역시 마찬가지고. 역동성도 마찬가지고. 방법론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사례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우리들한테 다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과도 연계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강의실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과제 내용에서도 예를 들면 1학차 과제에서도 사례가 잘 나오고 있어요. 뭐 부부 갈등 사례라든지 부부 사례, 또 악순환의 경우에 있었던 일들, 또 고통에 대해서 뭐 전부 다 사례죠. 이런 사례들과도 다 이 내용이 연결이 되니까 그걸 또 적용해서 그래서 사례 분석 통해서 학생의 이해,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 과목 이해, 전체 학생들의 과목 이해도 연결되니까 그렇게 적용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외에도 일반인도 이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일반인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뭐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다. 순원에게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일반인들에게도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사례를 분석하고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서 이제 새로운 그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아, 이 사례를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습반에 있는 분들은 실습반대로, 뭐 상담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사들도 사례 분석을 뭐 늘 잘하는 건 아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사례 분석이 잘 되면 상담 진행도 잘 되기 마련이니까 상담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잘 이해해 보시고 실습반은 또 그걸 위한 준비를 하시고 사례 답변은 그렇게 해서 사례를 답변할 수 있고 과목을 이해해 학생들은 과목을 이해하고 일반인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해하는 과목을 이해하는 것이 학생이고 일반인은 아, 그런 문제는 그래서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그런 또 중요성 그다음에 또 유익을 함께 또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례 분석 과목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갈 것이고요. 사례 분석에서 주로 사례 연구법을 우리가 해 나갈 거고, 그러면은 사례 연구법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되겠네요. 사례 연구법. 자, 그럼 이런 활용도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할 게 뭐냐면은 이제 사례를 다루는 거죠. 사례를 다룰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역동성이에요. 역동성을 생각하면서 사례를 잘 정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동성에서 우리가 보았던 어떤 상황이 있는가, 상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형은 뭐였는가,
상황, 유형.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어떤 감정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욕구가 있었는가. 그 역동성 그림은 따로 그리지 않을게요. 결국은 개념으로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욕구를 어떻게 하면은 소원으로 바꿀 것인가, 그리고 이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결심을 만들 것이며 어떻게 실천을 하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볼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걸 펼쳐보면 이게 1단계 영역이 되겠고, 영역, 유형, 그다음에 감정, 욕구, 그다음에 소원, 6단계 결심, 6단계 실천, 7단계, 그다음에 변화 8단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 하나를 끝내면 또 다음 문제가 또 생겨요. 그 다음 문제를 또 이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의 문제를 이렇게 하면. 그럼 또 그 다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어, 운동선수가 경기 한 번을 끝내면 성장하죠. 그리고 성장하고 다음 경기에 또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또 경기를 치르고 또 경기를 치르고 경기를 치르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 어떻게 되냐면은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이런 모습이 잘 몰랐다가 나중에는 더 어려운 상황도 이렇게 선순환으로 잘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한 사람에 대한 이런 변화도 여러 사람에 대한 변화로 또 발전이 되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성도가 어떻게 하면 발전될 수 있을까? 그의 어려움을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변화를 거두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도 그것에 함께 하는 거고, 또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더 많은 사례들을 지금까지 또 다루었고, 또 앞으로도 다루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게 이제 우리의 원하는, 그리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걸 기뻐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거니까 끊임없이 여러 면에서 사례를 다루게 될 거예요. 또 사례를 다루게 되면서 그러면서 뭐도 이루어지게 됐는가 하면, 그러면서 성경적 상담에 대한 이해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발전하게 되겠죠. 문제도 해결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우리가 다루는 요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잘 보시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의미를 잘 가져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함께 어떤 가능성도, 이 사람의 가능성도, 현재의 문제도 다 말하자면 다 섞여 있어요. 함께 뭉쳐져 있어요. 이 뭉쳐진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내야만 하는 거죠. 이거를 실타래 풀어내듯이 이걸 풀어낼 때, 그때 이 없던 것도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자, 볼펜을 돌리다가 떨어뜨려서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없던 것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있는 것도 정리하게 되고, 이걸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게 복잡한 게 없어져요. 함께 뭉쳐져 있다가 정리, 뭐 정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TV에서도 정리를 잘 해주니까 이건 이렇게 이렇게 딱 되니까 그 다음에 요 부분만 남게 되고, 요 부분을 이렇게 바꾸는 게 이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없던 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정리를 뭐 하다 보면 있는 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뭐 책꽂이가 필요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선반이 필요하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워 넣게 되면 그럼 이제 비로소 아주 잘 정리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깨끗하게 변화되는 거죠. 없던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있는 것도 정리하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이렇게 상황과 유형과 감정 뭐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제 사례 연구가 글씨가 조금 지저분하게 됐는데 정리를 해보죠. 그래서 사례 연구법이 있는데 이 사례 연구법에서 먼저 실습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습반에서 사례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우리 실습 매뉴얼이 있고 실습 매뉴얼에 사례 실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처음에 실습할 때 순서가 상담을 분석하고 문제 유형, 해석 답변, 차트를 작성하고 상담문을 기록하고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요. 그럴 때 처음에 하는 게 상담 분석에서 상담 주제를 정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그걸 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게 무슨 영역이냐, 무슨 유형이냐, 감정, 욕구가 뭐고 이 사람에게 맞는 소원이나 결심이나 실천이나 변화는 뭔가. 그럼 이제 이게 사례를 다루는 내용의 핵심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역동성에서 봤던 것처럼 이 똑같은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었었죠. 도식화해서. 그래서 뜨거운 태양, 악순환되는 모습, 나무, 뿌리, 뿌리는 마이너스, 나무의 가지는 가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등장해서 여기에 은혜를 주는데 여기에 은혜를 줘서 그래서 이 마음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마음 속에서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선순환된다. 그럼 이제 이게 역동성, 웨스트민스터 역동성의 다이나믹스 그림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여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상황, 유형, 감정, 욕구, 위치로 여기 하나님 주시는 소원, 그다음에 결심, 실천, 열매가 되고 변화를 이룬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비스듬하게 이게 딱 맞춰지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대응이 되는 거를 생각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응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마치 지구가 약간 비스듬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이렇게로는 잘 설명이 어렵고 이렇게 해야 이게 잘 설명이 돼요. 아, 욕구가 아니라 소원이고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고 유형이 아니라 실천이고 상황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변화의 계기였구나. 이제 약간 비스듬하게 이해를 하세요. 이걸 딱 옆으로 하려고 하면은 안 맞으니까 역동성을 이해할 때 이렇게 딱 하려고 하면 안 맞고 이렇게 하면 맞아요. 약간 비스듬해야 이게 네 가지, 네 가지
악순환 4가지, 선순환 4가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설명할 때는 그런 비스듬함을 그냥 이렇게 설명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환경.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고 이렇게 설명할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볼 때는 비스듬하게 보시고 똑바로 그냥 평형하게 볼 때는 또 평형하게 보시고 이 2가지 다 말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상담 주제를 이렇게 하는 걸 하는데 지금도 우리 실습에서는 실습 대상자들이 열심히 글을 올리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을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가 있으면은 이 사례에 대해서 어, 분석을 하고 분석을 쓰고 그리고 그 분석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또 보완을 수정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근데 이제 완료된 경우에 보면은 조이스 님이 실습 중인데 완료된 경우에는 처음에 사례가 있으면은 애정 표현을 안 해주시는 부모님 해서 괴로운 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처음에 상담 분석을 하고 악순환이 뭔지 선순환이 뭔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걸 수정하고 상담사가 실습 간사로 수정해 주거든요.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한 걸 또 따라서 고치고 또 수정하고 수정한 걸 또 받아들여서 고치고 한 번 더 수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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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체크를 해서 다 됐으면은 분석이 끝난 거예요. 분석이 끝나면 이제 도식화해요. 그걸 도식화하는데 도식화하는 게 여기 이렇게 우리 차트가 있어서 차트대로 이걸 쓰는 법을 배워요. 이걸 실습에서 주로 자세히 배우거든요. 한번 써보게 하고 그려보게도 하고 어떤 위치인지 어떤 구조인지 마음이 또 분석도 하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렇게 이제 차트를 그린 다음에 그 차트로 넘어와서 차트를 또 수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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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를 계속 수정해요. 그래서 차트를 수정 다 됐으면은 완료한 다음에는 이제 해석을 하게 돼요. 답변을 어떻게 달 것인가 해서 답변을 다는 폼이 있어서 그 폼에 따라서 답변 달고 또 수정하고 달고 수정하고 수정해서 마지막에 이제 완성이 되면은 그러면은 최종 상담문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실습 과정이라 이게 할 게 많죠. 그리고 정말 하려는 사람이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실습 그러니까 진짜 이제 인턴 상담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 전체 과정 중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실습을 해 나가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사례 답변을 하고 또 인턴 상담을 하고 그러면 이제 상담사 자격증을 받고 그리고 자격증을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슈퍼비전을 받고 또 해당 급수에 따른 문제를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3급 활동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상담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담을 분석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공부를 이제 다 마치고 또 상담사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요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과목을 뭐 활동을 사례 답변으로 활동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과목을 이해하거나 사례 이해하는데 다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어렵게는 안 하더라도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하면 또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사례 답변 팀은 이제 뭘 하냐 하면은 이제 사례 답변 팀은 사례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걸 이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답변하는 곳은 어디로 가냐면은 네이버 지식인에 가면 이 정신의학과 쪽에 이제 질문이 많이 생겨요. 질문이 많이 나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답변을 달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답변을 달 때 어떻게 답변을 달 것인가 이제 이거를 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달아줄지 그리고 그런 답변을 또 수정하고 또 바르게 봐서 그래서 통찰을 가질 수 있게 답변 하나도 좀 통찰이 있는 답변, 그냥 똑같은 답변을 계속 기계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문제구나 이런 이해를 하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연습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뭐에 필요하냐면은 이제 사례 연구에서 쓰는 이 방식이 필요하겠어요. 이거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럼 그럴 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사람의 영역이 뭐고 이 사람의 유형이 뭐고 이 사람의 감정이 뭐고 이 사람의 욕구가 뭐고 그게 글 속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빼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건 무슨 상황이고 어떤 유형이고 어떤 감정 어떤 욕구구나 이게 이해가 되면은 그 반대로 이런 욕구가 아니 이런 소원 이런 감정이 아니 이런 결심 이거를 이렇게 구도를 맞춰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아니 이런 것들을 그래서 변화를 이렇게 이루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아니면 여기 비슷한 가능성만이라도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사례를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이제 상담까지 받으면 그러면은 좀 더 많은 도움을 받겠지만 상담까지 받기 어려운 어린 학생들도 있고 혹은 또 유료 상담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료 상담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유료 상담을 하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혹은 일반인이나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할 줄 알게 되면 단순히 이런 우리 상담 과정에만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면 과목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일반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살펴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하나하나씩 보게 될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상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볼 거고요. 그 다음 부분에서는 뭘 볼 거냐면 사례를 해석을 해서 상담 주제를 하고 사례를 해석을 해서 그래서 상담 분석 속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 사례 속에 악순환은 뭐고 선순환은 뭐고 진입구는 뭐고 방향성은 뭐고 상담 계획은 뭐고 변화 목표는 뭐고 그다음에 상담 방법으로는 어느 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지 상담 방법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볼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서의 문제 유형은 뭔지 각각의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고 그 요소는 뭔지 이걸 볼 거고 여기에 줄 수 있는 해석 답변은 뭐가 있고 그 해석 답변의 이 요소는 뭔지 이런 것들을 볼 텐데 이거는 좀 배워야 되니까 이게 이 내용이 성경 해석법이었죠. 해석 답변이 성경 해석법에 나오는 거였고 그다음에 문제 유형 이게 문제 진단법에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 최소한 이런 문제 유형이나 진단법은
문제 진단법, 성경 해석법을 배우고 나면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 전에는 여기까지 좀 하긴 어려우니까 그냥 상담 방법은 방법론에 나오는 거였고, 그 다음에 악순환, 선순환, 진입구 이런 개념도 전부 역동성 방법론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담 주제, 영역, 유형, 감정, 욕구 이런 개념들은 상담 원리와 개론에서 다뤘던 거니까 개론 이상만 좀 배우셨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뭐는 할 수 있는가 하면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그 사례에 이런 식의 길이 있구나. 뭐 죽고 싶어요. 뭐 죽여주세요. 막 하여튼 힘들면 다 죽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요? 자살률이 1위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고 출생률 최하고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렸는지 참 안타까운데 출생률도 제일 낮고 이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출생률은 되게 낮은데 자살률은 높다. 이 계속 뭔가 우리 사회적으로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고 있는 건데 또 하나님이 뭔가 또 계기를 주셔서 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거고요. 그 전에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면 죽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삶의 발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또 나만 생각해서 후세 뭐 자녀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쓰는 삶이 아니라 그런 걸 준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이해하고 이제 하다 보면 그러면 삶 속에 이런 결실들을 많이 이제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럼 이러한 사례를 결심을 하게 되면 선순환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를 이해하게 되겠죠. 선순환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결과 이렇게 사례를 잘 이해하다 보면 선순환의 삶, 선순환의 삶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이야기됐고 학생은 과목을 이해해서 그래서 과목 이해를 통해 성경적 상담을 이해하게 되겠죠. 성경적 상담은 결국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구나. 성경적 상담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단지 이 성경적 상담, 뭐 소원 상담 센터에서 배우는 이게 전부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발전된 부분으로 나아가게 되면 성경 그 자체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상담을 한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성경적 상담을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자체로 이제 원리가 있고 뭐 도식이 있고 구조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성경적 상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그 옆에는 각각 신학적인 상담, 그래서 전통적인 상담과 그래서 전통주의와 혁신주의와 그다음에 통합주의가 있어서 심리학과 그리고 신학 사이에 존재하죠. 이런 혁신주의의 성경적 상담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삶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이걸로 굳이 심리학으로 나아갈 건 아니니까 이쪽으로 뭐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 있어요. 뭐 심리학을 더 알아보고 싶다
하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는 성역 상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신학으로 나와서 성경으로 들어가면 이게 또 얼마나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뭐 기존에 있던 것에서 이렇게 배워서 통찰을 가져보고 그다음에 또 성경으로의 그런 발전을 이루어 보면,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이렇게 이 과정을 세워 나가는데, 과정을 세워 나가는 일들을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과목을 이해하는 게 이 혁신주의의 내용을 꾸준히 배워서 상승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걸 배워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또 신학에 근거한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건 또 더 감사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사례를 이렇게 보는 지혜가 도움이 됩니다.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 커리큘럼상 뭐 여러 가지는 가르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배워도 개론이나 원리나 이런 걸 배워서 내가 내 성경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신앙의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은 그럼 계속 이렇게 나가면 또 도움이 됩니다. 더 위로 올라가신 분들은 계속 배워서 비전을 향해서 계속 향상되도록 노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례를 이해하고 또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이 악순환이 뭐고 또 어떤 게 변화 목표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을 이해해 보면, 그럼 이제 이게 내 삶에도 잘 적용될 수 있으니까 이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순환의 삶으로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선순환의 삶은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이런 악순환의 삶, 그래서 가시를 맺고 욕구를 자꾸 따라가는, 그래서 계속 목마르는 이런 삶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하죠. 그걸 예전에 신앙적으로도 나왔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이해를 통해서 나올 수 있고 교육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나 혹은 신앙 활동이나 이런 것에서 어느 정도 했던 것을 이런 혁신주의 성역 상담을 통해서 이 위치를 여기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여기서 어느 수준까지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걸 이제 여기서도 또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성경이나 신학 혹은 신앙적인 삶에 그런 어떤 한계가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이 이후로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이후로는 성경을 더 알면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신학을 알면 좀 더 달라질까요? 라고 할 때 이게 또 다른 대답이 될 수 있겠어요. 이런 걸 하면은 그러면 더 이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요? 어떻게 하면 발전할까요?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우리 가족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새로워질까요? 그런 방법을 여기에서 찾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찾을 수 있고, 여기에서 찾을 수 있으면 다행이고 또 거기서 찾는 것도 귀한 거죠. 또 근데 이거에 어떤 한계를 느껴서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면 또 우리도 답을 줄 수 있는 거고, 뭐 전통주의나 통합주의에서도 답을 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여기서 배우는 의미가 이게 답을 찾는다. 그래서 그 이후를 또 은혜로 올라간다. 네, 그런 흐름을 생각을 하면은 이 사례를 다루는 일의 의미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걸 우리가 지금 한다라는 것이고 이제 할 때 내용이 뭐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그다음에 또 뭐 자기는 또 이 분야를 이렇게 생각한다 한마디씩 얘기 듣고 그다음에 사례 실습 사례든 사례 답변 사례든 아니면 뭐 완전 새로운 사례든 어떤 사례든지 간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얘기 나눠볼 건데요. 지금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시네요. 고유미 권사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소감, 뭐 하고 싶은 말씀 아무거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이제 사례 지금 이제 연구법이 그 이제 과목으로 배울 때는 그것만 딱 이렇구나라고 배웠는데 지금 이제 도식화돼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게 각 모든 영역에 상담사든 일반이든 학생이든 다 적용이 가능한 거였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까 이제 설명해 줬듯이 뭐 학생이 과목을 이해하든 일반인이 이제 삶에 우리가 항상 문제에 부닥치잖아요. 그거를 아까 역동성 도표도 해주셨듯이 그렇게 적용해서 하면 삶에 유용하고 통찰이 생기는 소망도 가질 수도 있고 선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문제 속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인식했다 그러나요? 이해했습니다. 네, 네, 잘 네, 들었. 아주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걸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복귀를 할까, 삶 속에서 이제 그런 이제 요령을 배우는 거죠. 그게 이게 말하자면 이게 가정 환경이나 혹은 또 자기의 성품이나 혹은 또 여러 책을 읽었거나 교육을 받았거나 그걸 통해서 내가 빨리 균형을 잡아야지. 내가 빨리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잘 해봐야지. 이런 걸 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리를 배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좀 배우는 거죠. 그게 요리를 잘하는 것을 더 발전시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요리를 워낙 잘하는 사람인데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집에서 요리를 잘해요. 하지만 분식집을 차릴 정도는 아니에요.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요리 학원을 다녀서 이걸로 분식점을 차려보자. 뭔가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사례를 다루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김진희 집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이제 첫 시간이라 되게 이제 대략적인 그런 뼈대 같은 이제 총체적인 쭉 이렇게 줄기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아직 많이 배운 게 아니라서 그런 각 부분들은 잘 알지는 못하는데, 개략적인 것만 봐도 와, 이렇게 사례 간단한 네다섯 줄의 고민 상담을 가지고 저렇게 다양하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답변 하나를 작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수정 과정이 들어가는지를 간단하게나마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 을 잠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책망의 말 아니면 권면의 말 하나 하실 때마다 깊게 생각하시고 얘기하신다고 그리고 너희에 대해서 내 생각이 무지하게 많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진짜 네다섯 줄에 그 사람에 대한 상담에 대한 어떤 결론을 이제 얘기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구나. 굉장히 많은 분석이 들어가고 교정과 수정 작업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언뜻 보면서 그러니까 공부해 가야 되는 세계도 더 많은 것 같고 참 이렇게 섬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상담의 방법들 그런 것들을 잠깐 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다음에 이제 부분마다 또 열심히 듣고 공부해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또 아주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이걸 그냥 스스로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배운 거를 한번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보자. 제가 예전에 처음에 대학교 때 심리학 수업을 들었는데 아주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인간 발달과 이해라는 그런 과목이었는데 그런 과목을 듣고 그리고 그 과목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내 삶에 많이 적용을 해봤어요. 이 심리학을 내 삶에 그리고 다른 사람 삶에 그리고 그때 제가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뭐 청년부 리더도 하고 그랬는데 심리학 개론 수업 하나 들었다고 가서 막 설명을 해줬어요. 야, 얘들아 이런 게 있어. 중고등학생들한테 청년부 리더로 또 후배들한테 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임상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는 뭐 부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개론 수업 하나 들었는데 근데 그거 하나가 뭔가 이렇게 어떤 인사이트를 갖게 하고 뭐 말을 해주게 하고 그리고 나름 어떤 사명감을 갖게 해서 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뭐 막 그런 것들을 전해줘야겠구나 뭐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실제랑 이렇게 접목시키는 일들을 뭐 제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기억이 나네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상담을 배운 걸 가지고 또 그렇게 해볼 수 있는데 해볼 수 있는 사람 해볼 수 있는데 그걸 안 해보는 사람은 또 굳이 그걸 해야 됩니까? 해서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괜히 한 거였으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이제 해야 하는 사람한테는 이 과목을 통해서 이제 하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해야 합니다. 이제 사례를 보실 때가 됐어요. 안 보면은 안 됩니다. 사례를 안 보면 그러면은 마치 운전을 하는데 앞을 안 보는 거와 같아요. 운전대만 잡고 내가 운전을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앞을 봐야 되는 거죠. 앞을 보고 옆도 봐야 되고 양쪽 옆도 다 봐야 되고 그래야만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상담 이론을 배웠는데 사례를 안 본다? 그러면은 그럼 이걸 어디다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돼.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쓸 수 있지? 사례를 안 보면 상담을 배우는데 사례를 안 본다. 그럼 이걸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는 거지? 이게 장롱 면허로 하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례는 계속 봐야 돼. 그리고 그것을 보다 보면 앞을 보는 법, 그리고 더 멀리 보는 법, 그리고 옆을 보는 법. 보다 보면 이제 그걸 보게 되고 그걸 보다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하는 그런 일들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배워봐야겠다 해서 그래서 그냥 한 학기 그게 이제 그때 제가 다니던 학교의 필수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과목이었어요.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필수, 교양 필수라 그래서 인간 이해 발달을 꼭 들어야만 했고 들었는데 너무 재밌다 해서 내가 거길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됐죠. 이제 부전공을 하게 되면서부터 재앙이 시작이 됐어요. 그 탁과생의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괴로움을 겪으면서 자기 전공에서는 그냥 나름 이렇게 의미 있게 했는데 다른 과에 가서 또 다른 과에서 탁과생으로 해서 수업 듣는 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그래서 학점은 포기하고 그래서 그냥 수업을 듣고 그러면 들으면은 그게 의미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 다 들어보니까 또 한계에 부딪히더라고요. 다 들어보니까 다 글을 듣기 전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해서 학점 채운다, 부전공 딴다 해가지고 교직을 할 수 있었는데 교직도 포기하고 그래서 나름 희생을 해서 부전공을 해서 해놨는데 하고 나니까
이제 한계를 느끼고 이걸 좀 더 진행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해놓은 게 잘한 또 의미 있었던 또 나중에 성경 상담을 배우리라고 그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성경 상담을 배우다 보니까 그때 그걸 배우는 게 참 다행이었구나 그런 어떤 감사함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런 성경 상담 배우다 보면 그걸 배워놓은 게 나중에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어떤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례를 해본 게 이게 모르긴 몰라도 다음에 뭔가 써먹을 때가 있겠지. 그런 사례를 봤다는 게. 그런 사례 이거 웬만해서 보지 않게 되거든요. 그런 사례를 우리가 왜 보겠어요?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 들은 적도 없는데 왜 그런 사례를 하겠어요? 근데 이런 사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다 보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게 언젠가 큰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하면 그러면 지금 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언젠가 도움이 되는 게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 가운데 있는 거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는 배우면서 그런 소망을 가져봐야 되겠어요. 언젠간 도움이 될 거야. 언젠간 써먹을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아무 상관없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또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사례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그걸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지 우리 같이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